자, 지금 수업 속도가 여러분 느끼기에 체감 속도가 느린 것 같아요? 아니면 빠른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알았어요. 지금은 다 아는 내용이죠? 아는데 부끄러워서 지금 답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차츰차츰 한 단계씩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살짝 구분해 놓고 넘어간다라 생각하고 살짝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 중에 궁금한 거 혹시 있을까? 우리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얘기했고, 코드 파트에서 그쪽은 좀 단단하게 이렇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어요. 데이터 파트는 그거에 비하면 조금 스무스하게 데이터가 이래저래 흘러갈 수도 있고요. 여기다 살짝 키핑해뒀다가 나중에 꺼내갈 수도 있어요. 변수란 걸 쓸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적당히 스무스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간 상태예요. 그리고 데이터 파트는 딱 그 정도만 해놓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데이터는 워낙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날라오는 데이터 있고 막 키보드 데이터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만 놔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살짝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남은 부분. 뭐가 남았나요, 지금? 자,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그랬는데 어디가 남았냐면 그 가운데 있는 더하기 부분이 남았어요. 원솔이라는 생각이 들면 정상입니다. 잠깐 코드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적어봤던 코드의 일부예요. 지금 여기서는 3 더하기 넘버를 적긴 했지만 뭐 똑같죠?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자, 아까 재탕에서 잘 써먹은 유효한 C 문장이에요. 아까 프로그래밍 부분 목표를 달성하는데 잘 써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다음번에 또 녹색 화살표를 눌렀을 때 사용자가 5하고의 엔터를 칠 예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왜 이 문장을 실행하면 8이 출력되나요? 8이 출력될 예정인가요? 라고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로 질문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자, 사용자는 키보드로 5하고 엔터를 칠 예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쳤다 칩시다.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장을 실행하면 덧셈 결과는 8입니다. 라고 출력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5가 넘버 변수에 들어가고 그쵸? 아까 전에 이 위의 문장에서 넘버 자리에 5를 잘 넣어놨을 것이고 여기서 그 5를 꺼내올 것이고 그 5랑 3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d 자리에, 양식 자리에 집어넣어갖고 출력을 해줄 거기 때문입니다. 정도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답이 길어졌죠. 자, 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 컴마 뒤 요 부분이 요렇게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넘버가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가지고는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위에 있던 이전에 실행했던 문장에서 요 변수 넘버 자리에 사용자 키보드를 입력했을 5를 미리 담아뒀기 때문에 그 다음 턴에 해당하는 이번 문장에서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꺼내오면 5가 나올 거기 때문이에요. 자, 조금만 더 세밀하게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복붙해서 열심히 우려먹은 요 짧은 문장에는 각각 괄호 왼쪽, 괄호 안, 컴마 뒤 등등등 각각 적당한 곳에 적혀 있음으로써 이 커다란 문장 하나의 실행을 정확히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동작하도록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이런저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기호를 사이에 두고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작은 네모를 쳐진 부분을 바꾼다고 칩시다. 이 PRINTF 부분을 바꾸는 건 지금은 좀 생각하기 귀찮아 보이고 이 큰 따옴표 부분을 바꿀 수는 있겠죠. 우리 맨 처음 해본 거죠. 저 큰 따옴표 부분을 바꾸면 결과적으로 화면에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출력할 거냐, 양식을 변경하는 셈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 목표가 바뀌면 저 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여긴 지금 더하기를 두고 왼쪽 오른쪽에 네모가 지금 쳐져 있죠. 저 부분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넘버 값을 2배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라면 3자리에 또 한 번 넘버를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넘버 곱하기 2랑 동일한 효과가 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뭐랑 3이랑 더할 거냐, 넘버랑 뭐랑 더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컴마 뒤에 있는 이 네모를 의미로 본다면 이 %d 자리에 무슨 숫자 값에 대한 십진수 표현을 담아서 출력을 할 거냐를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지정을 한 셈이 됩니다. 괜찮아요? 저 네모들 따로따로 딱 떼서 보면 저기를 조금 고치면 이 전체 문장의 실행이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게 조금씩 상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작은 한 부분들을 정확히 우리가 의도한 대로 우리 프로그래밍 목표대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 문장을 실행하면 우리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해서 이런 식으로 어떤 문장의 디테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를 써서 그 문장 안에다가 적는 것들을 프로그래밍에서는 수식, 영어로는 expression이라고 불러요. 자, 요거는 이제 번역서 같은 데 보면 표현식, express가 표현하다라는 뜻이잖아요. expression이 영어 표현이고 표현식이라고 보통 많이 부를 수 있고 우리 수업에서는 수식이라는 두 글자 수가 작은 단어를 써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수식, 식이라는 거 역시나 여러분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식이 뭐예요? 거기서의 식은 예를 들면 포뮬라라는 거 들어본 적 있죠? 포뮬라가 뭐예요? 그러면 솔루션은 들어본 적 있죠? 솔루션은 뭐예요? 자, 여러분의 문과냐 이과냐 물어보지 않을게요. 저도 잘 몰라요. 사실 그냥 되는 대로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자, 수학에서 아마도 도입된 단어일 거예요. 그쪽에서는 조금 복잡한 이런 다른 단어들 써가면서 표현할 텐데 뭐 비례식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방정식 등등. 역시나 프로그래밍 동네에서 얘기하는 수식, 굵은 글씨로 표현할 수식은 여러분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수식이 뭐냐고 물어보면 딱 요거예요.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를 수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산이라는 행위가 또 등장했어요. 영어로는 evaluate 정도가 됩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수식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친구예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수식을 계산한다 하게 됐다 라면 그 계산 결과로서 결과값이 반드시 하나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아까 조금씩 적어봤던 그 3이라는 한 글자 3 더하기 5 할 때도 적어봤고 몇 번 적어봤었죠? 얘도 유효한 C 수식으로서 쓰였어요. 이 수식 3은 이 굵은 글씨 빼먹었는데 고쳐서 저만 알고 있을게요. 자, 저 수식 3은 계산하면 숫자 값 3이 나올 거예요. 눈에 딱 보기에 3 나와야 될 것 같아요. 4 나오면 좀 이상한 거잖아요. 쟤는 계산하면 3 나오는 수식입니다. 여러분이 main.c에다 적어놓은 수식 넘버라는 거는 계산하면 그 변수 넘버에 담겨 있을 제가 5하고 엔터를 친 상황이었다면 5라는 숫자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연산자 또 수학 시간에 들어본 적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것들 C에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연산자를 써서 조금 더 큰 수식을 만들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큰 수식 3 더하기 5라는 것도 역시나 수식이에요. 제 계산하면 숫자값 8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유치원생인 줄 아십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신다면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창습 후 과제하다 털린다? 제 장담해요. 95%는 이 수식을 여러분이 잘못 적었기 때문에 털리는 겁니다. 나머지 5%는 세미콜론을 안 찍거나 하는 자주구레한 문제일 거예요.
엔간에선 여러분은 수식을 잘 못 적었기 때문에 참컴 점수가 그렇게 낮거나, 미안해요, 예시예요, 그렇게 나왔거나 등등등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수식 얘기는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이 역시나 세트로 들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식은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예요. 그래서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요 9글자 정도로 일단은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결과값이 하나 나오는 친구인데, 그리고 C에서 다른 동네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C에서는 모든 수식은 그걸 딱 계산했을 때 무슨 형식 값이 나오는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수식 3은 계산하면 무조건 숫자 형식 3이 나와요. 한자로 3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식, 인트라고 다들 알고 있는 그 형식 값 3이 나오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써본 적은 없지만 3.5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수식을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C에서 파이썬처럼 만약에 그렇게 적어놨다면 그 수식을 계산하면 더블 형식 값 3.5가 계산 결과값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3.5라는 값을, 그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main.c 파일에 수식 3.5를 적음으로써 가장 직관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C에서는 수식의 형식이 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앞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이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앞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러분이 이 수식 무슨 형식 수식이지?가 궁금할 때 언제든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어요. 다른 코드 열심히 읽으면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거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방금 제가 한 말이 새빨간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3 있죠? 수식 3. 중요한 거니까 확대할게요. 3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툴팁이 떠요. 괄호 인트 괄호 닫고 3이라고. 그죠? 여긴 지금 형식, 이게 뭐 인트 형식입니다. 그런 게 실제 코드에는 안 적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수식, 요 짧은 수식은 덧셈 하면 인트 형식 3이 나옵니다. 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넘버는 어떨까요? 넘버 마우스 갖다 대면 int 띄고 넘버라고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사실은 우리 아까 선언이라고 맨 위에 적었던 내용을 그대로 복붙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에 있던 선언에서 넘버 왼쪽에 int라 적어놨어요. 아마도 그거의 의미는 나중에 수식 넘버를 계산하면 int 형식 값이 나올 예정이다. 그럴 용도로 쓰기 위한 변수 이름으로써 넘버라는 이름을 새로 도입을 해서 쓰겠다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셈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수식 넘버는 계산하면 int 형식 값이 나올 거예요. 지금은 위에 저 문장을 실행했을 테니까 사용자가 입력한 바로 그 숫자 값이 나오겠죠. int 형식 값이요. 그렇기 때문에 int 형식 3 더하기 int 형식 5를 한다면 이 더하기 연산자를 곁들인 수식의 계산 결과값은 아마도 8이 나오게 되겠죠. 이건 저만 고칠게요. 자, 이렇게 했다 칩시다. 면 어때요? 더하기 연산자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int 8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커다란 덧셈식이 계산하면 무조건 8이 나오는 수식이잖아요. 사용자가 뭘 입력하든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더하기의 마우스를 갖다 대면 미리 계산해서 당연히 8 나와야지. 이 전체 이 커다란 건 8 나오는 수식이야 라고 우리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더블 형식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파이썬 할 때 뭐 int 더하기 플롯 하면은 플롯 형식 되고 막 그런 거 구경해 본 적 있죠?
그런 조금 보편적인 규칙이 이 C에도 잘 마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3.5 더하기 5 하면 이 덧셈식 계산하면 결과값은 무슨 형식 뭐가 나올까요? 소수점이 달려 있을까요? 안 달려 있을까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소수점 달린 숫자 8.5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C 동네에서도 소수점 달린 형식으로서 더블 형식 8.5가 이 덧셈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살짝 일단은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요거는 살짝 스포일이 될 것 같은데, 자, 아까 수식 얘기할 때 네모 엄청 많이 쳤잖아요, 그죠? 자, 요 큰 따옴표 요 덩어리도 수식이 맞아요. 그리고 걷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무슨 형식 수식인지가 나옵니다. 지금은 좀 모르겠어요. CHAR하고 대괄호 안에 숫자 23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요 printf라는 것도 수식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저 printf가 무슨 형식 수식이냐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런가 봐요. 뭐 저건 우리가 정한 이름이 아니니까 복잡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도중에 거의 항상 어떤 수식의 형식이 뭐지? 라는 거를 머릿속으로 항상 되뇌면서 이번 문장의 목표에 걸맞는 실행을 야기할 수 있도록 이 문장을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게 될 겁니다. 그게 프로그래밍의 본질이에요. 괜찮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도록 비주얼 스튜디오는 딱 요 기능이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수식이 무슨 형식 수식이냐?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3 더하기 5 덧셈 결과가 뭔지 몰라서 지금 코드 못 짜는 건 아니긴 하죠. 일단 그 정도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는 문장을 적어가면서 우리 프로그램의 코드 파트를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장의 목표가 뭐다? 그러니까 걔는 실행하면 요런 작업을 해야 돼. 일 때 진짜 그 문장이 실행하면 그런 느낌으로 동작하기 위해 그 문장 안에 적절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내용물을 채우게 됩니다. 괜찮아요? 어떤 수식이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식은 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계산될 거예요. 자, 우리 3 더하기 넘버라는 덧셈식은 언제 계산되냐라 물어보면 걔가 지금 들어있는 세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예를 들면 8 나오고 그걸 담아서 출력하는 것까지 하면 그 문장의 실행이 끝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일단은 수식이라는 개념, 계산의 대상이 되는 수식은 엔간한 상황에서는 어떤 문장 안에 포함될 거예요. 이 문장 이번 턴에는 이런 작업해야 돼.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해 어떤 문장 내부에다 적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수식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놓고 보면 문장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작은 범주를 다루기 위한 존재구나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짚어놓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수식 얘기가 나왔어요. 더하기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게 데이터랑 코드 사이에 박쥐 같은 놈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어떤 코드, 어떤 문장을 실행할 때 어떤 데이터를 끌어와서 쓸 거냐를 여러분이 특정하기 위해 수식을 적을 수 있어요. 덧셈식에 3이랑 넘버를 더할 거다.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서 덧셈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덧셈 결과를 프린트할 거다. 와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적절한 수식을 적절한 위치에 적음으로써 달성하게 됩니다. 이 코드를 실행할 때 저 데이터, 저 변수값을 써야 돼. 해서 데이터랑 코드를 연결하기 위해 쓰여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조금 더 복잡하게 다뤄야 된다. 지금은 더하기 곱하기밖에 안 했지만 나중에 미분도 하고 적분도 하고 하겠죠? 를 한다면 여러분이 적절한 연산자를 적어가면서 4층 연산 등등을 하면서 조금 더 큰 수식을 구성해서 조금 더 의미가 있는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 저장을 하든가
아니면 바로 출력하든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코드 파트랑 얘기를 한다면 어떤 수식은 언제 계산되냐 라고 질문하면 그 수식이 어떤 문장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장을 실행할 때 그 수식을 아마도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언제, 자, 우리 아까 변수 넘버를 사용했었죠. 넘버라는 변수에 언제 값을 담습니까? 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면 우리 아까 문장 3개 중에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문장, scanf 적혀 있는 두 번째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변수 넘버 자리에 값이 담길 겁니다. 라고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담아둔 값을 언제 가져와서 사용합니까? 하면 현재 코드상으로는 세 번째 문장, 마지막 문장에서 다시 가져와서 사용합니다. 라고 여러분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동일한 변수 이름을 여러 문장에 걸쳐 적음으로써 어떤 변수, 어떤 데이터가 어느 시점에 들어왔다가 어느 시점에 옮겨지고 담기고 나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스케줄링 할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1-2가 끝나요. 붉은 글씨 단어들 몇 개가 튀어나왔는데 뭐 그럭저럭 들을만 했죠? 그렇죠? 이걸 원래 정규학기였다면 이걸 가지고 4시간 했을 건데 우리는 한 2시간 반 정도 하고 지금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이틀 동안 15주어치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우리 복습 3일 한다 그랬는데 더 해야 되나라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데이터와 코드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프로그래밍의 기본적인 요소를 정리를 해본 셈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을 완벽하게 외우고 가시진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방금 나왔던 단어들은 이번 수업 내내, 15일 내내, 심지어 여러분이 다른 과목 프로그래밍 수업을 듣는다 하더라도 계속 거의 동등한 느낌으로 다시 등장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복 숙달을 하시면 여러분도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쓰는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 단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거나 적절하게 구글 검색 안에 검색어로서 집어넣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까지 하면 아까 쉬었으니까 지금 또 쉬진 않을게요. 오늘 실습 목표 살짝 구경하고 자, 여러분 집에서 해오라 그러는 건 비윤리적이, 비인도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든가 그냥 스킵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겠습니다. 1-3을 살짝 열어볼게요. 제목은 무려 첫 실습이에요. 그래서 원래 오늘은 이렇게 큰 실습이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수업 계획서상으로. 근데 원래는 오늘 6시간 이론 수업을 하는 게 제 포부였는데 수업자를 만들다 보니까 방금 전 그 내용을 한 번 더 한다 생각해봐요. 저라면 런합니다. 드랍합니다. 그래서 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실습 파트를 좀 더 제 원래 목표보다 의도적으로 많이, 그리고 만약에 넣는다면 세 세트 중에 마지막 세트에다가 끝나가는 느낌으로 담아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그래서 실습 시간에는 슬라이드는 몇 장 없어요. 방금 전 슬라이드가 80 몇 장인가 그럴 건데 얘는 10장밖에 없습니다. 절대 제가 귀찮아서 이렇게 대충만 적어 놓은 게 맞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슬라이드로 퉁쳐 놓고 여기서 우리가 새로 다루는 요소들은 일단 여기서 우리 수업에서 방금 전 내용들을 들은 관점에서 뭔가 아까보다는 좀 더 많은 것들을 다루기 위해 이런저런 추가적인 목표를 들어와서 같이 실습을 진행한다 와 같은 취지로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 중에 조금 중요한 게 있다면 걔네는 다음 시간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세트에 다시 들고 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최종 목표가 있어요. 내일도 있을진 모르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있고 그 최종 목표를 여러분이 도전하다가 잘 안되면 저나 MBC의 도움을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목표를 2개를 들고 와봤어요. 몸풀기 목표는 숫자 5개를 입력받을 거예요. 우리 숫자 하나 입력받는 방법 방금 배웠죠? 복붙하면 5개를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죠? 입력받은 5개 수의 합이랑 곱이랑 평균이랑 분산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간단히 만들어 봅시다.
다음에 얘는 복붙을 하면 되긴 해요. 늘 숫자 5개를 입력받을 거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아마 여러분이 이미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 창의적 컴퓨팅 등에서 배웠던 반복 구조를 사용해서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살짝 등장했던 인트 형식 말고 더블 형식을 써서 평균 내지 분산을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저걸 여러분이 일단 해봤다면 우리 while문이라는 친구를 쓸 거거든요. 걔까지 여러분이 들고 온다면 컴공이라면 아마 1학기 때 이미 만들어 보았을 프로그램이라는 최종 목표를 여러분이 직접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거보다는 좀 더 복잡해요. 이런저런 값들을 담았다가 다시 담았다가 해가면서 반복 흐름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다양한 느낌의 값들을 그때그때 골라가면서 잘 더하고 빼고를 해야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최종 목표를 놔뒀고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조금 뒤에 저랑 같이 답을 맞춰보는 느낌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최종 목표는 지금 오늘 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러분이 완성하시면 좋고 그렇지 않다면 내일 그냥 제가 답지를 들고 와서 그걸 같이 구경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성비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몸풀기 목표 먼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는 인트 값 5개를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을 예정이에요. 다음에 합이나 곱은 인트랑 인트 더하면 인트 나올 테니까 합이랑 곱은 인트 형식으로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평균이랑 분산은 막 0.333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이랑 분산은 더블 형식을 써가면서 더블 형식 변수, 더블 값을 담을 수 있는 변수 미리 도입을 해서 누적을 시킨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평균이 나오겠죠. 해서 각각 적절한 변수들 도입해 놓고 합, 곱, 평균, 분산 계산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빠바바방 출력하고 끝낼 거예요. 자, 요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엄청나게 많겠지만 여기서는 그럭저럭 간단한 버전으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분산 잴 때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수식 쓸 수 있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하면 분산 나오죠. 이 어느 과목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막 확률 통계 같은 데서 나오죠. 모먼트 하면서 1차 모먼트, 2차 중심 모먼트만 할 때 요거는 2차 중심 모먼트를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냥 되는 대로 방금 전에 본 거 나무위키에서 본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얘를 쓰면 분산이 나온답니다. 해서 요걸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행히 녹화 설마 잠깐만요. 다행히 녹음도 잘하고 있어요. 뭐지? 자, 저는 요 main.c 아까 전에 만들어 놨던 걸 그대로 쓸게요. 우리 목표는 저만 적을게요. 역받은 5수의 합, 곱, 평균, 표준 편차 구하기. 표준 편차래. 이건 못 구하지. 분산 구하기. 좀 더 정밀하게 하면 구한 다음 출력하기. 그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뭐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해야겠지만 일단 딱 목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는 데이터를 4가지를 지금 중점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리고 걔네를 최종적으로 계산이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력을 해야 돼요. 따라서 그 데이터들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변수들을 일단 먼저 도입을 하고 스타트를 합시다. 그래서 인트 형식으로 합이랑 곱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이랑 인트 곱 하고면 될 것 같고 평균이랑 분산은 아까 대충 보니까 더블이라는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더블 형식. 평균은 영어로 뭐죠? 아바라게인가요? 철자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이거 유튜브 갈 거니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이건가? 에이브레이지네요. 더블 분산 베리언스인가요?
힘들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4개의 이름을 먼저 도입해 놓은 상태로 스타트를 하도록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복 흐름을 살짝 구성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디다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할 거냐? 숫자를 입력받는 부분을 반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숫자를 한 번 입력받는 코드를 구성할 수 있고 그 동일한 문장을 5번 실행하도록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미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다 했으니까 뭐 굳이 막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서 반복 흐름을 야기하기 위한 새로운 이름 하나를 도입을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카운트 정도로 지정을 하고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운트가 0이다. 이제까지 숫자를 0개 입력받은 거예요. 그러면 0개 입력받았을 때 합은 얼마죠? 0이죠. 곱은? 그쵸? 곱은 애매하죠. 일단 그렇다 치고 평균도 애매하죠. 나누기 0을 하니까. 분산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카운트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숫자를 몇 개를 입력받았냐가 그 값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그러면 카운트는 딱 프로그램 맨 처음 시작했을 때는 숫자를 아무것도 입력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카운트는 일단 처음에는 0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while문 써본 적 있죠? C에도 while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적고 보면 아마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while 루프용 코드 조각이라는 느낌으로 목록에 툴팁에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탭 키를 한번 눌러보세요. 하면 이런 느낌으로 파이썬의 while문이랑 조금 생김새가 다르죠? C에서 여러분이 while문을 적기 위해 아마도 반드시 적게 될 기호들을 우리 대신 미리 적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잖아요. 이제 이 괄호 안에 적혀있는 수식 딱 계산했더니 이번에 또 반복해도 돼 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내용을 한번 반복하는 게 while문이죠. 그래서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되나요? 숫자를 5개 입력을 다 받은 때까지죠. 그러니까 숫자를 아직까지 5개까지 입력을 받진 않았다면 한 번 더 입력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수식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숫자를 이제까지 몇 개 입력받았나는 카운트에 담겨 있죠. 그러니까 카운트에 담겨 있는 값이 뭐보다 작으면 5보다 작으면 한 번 더 입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을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숫자 하나 입력 받기 합, 곱, 평균, 분산, 업데이트 정도로 내용물을 적을 수가 있겠죠. 일단 숫자 하나를 입력받는 거는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얘도 또 한 번 이름을 추가로 도입을 할 수 있겠죠. 사용자가 입력한 수, 이번에 입력한 수를 넘버에다 담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숫자 하나 입력받기는 아까 적었던 거 혹시나 남겨놨다면 걔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scanf 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사용자는 int 형식으로 입력할 거고 넘버 자리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앰퍼샌드를 적어서 마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7시 종료 맞죠? 6시 종료 아니죠? 아니죠? 다행이에요. 제가 혹시 6시 50분 막 이런데 신나가지고 열심히 설명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어필해야 돼요? 강렬하게 어필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시계를 잘 못 보고 있어서 어제 밤샜어요. 이 수업 자료 만드느라 밤샜습니다. 내일의 수업 자료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좀 정신 없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변수 넘버에는 이번에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들어있어요. 카운트가 0이다. 그러면 넘버 자리에는
첫 번째로 입력한 숫자가 들어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이제까지 숫자를 몇 개 입력했냐는 count라는 변수에 담겨 있잖아요. 방금 전에 하나를 입력을 받았죠? 따라서 count는 이제 0 하고 있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방금 하나 입력 받은 게 맞거든요. 따라서 그 원래 담겨 있던 거에서 1을 더해서 다시 담아두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0개 입력 받았는데 이제 1개 입력 받은 게 맞죠?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한 번 입력 받을 때마다 카운트에 담겨있는 값은 1씩 더해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 합이랑 곱이랑 평균이랑 분산은 각각 카운트가 0이라면 이제까지 입력한 수 0개를 더한 결과, 카운트가 1이라면 이제까지 입력한 수 하나를 더한 결과가 담겨있도록 그렇게 구성한다 칩시다. 그러면 카운트가 1일 때 합은 1이어야 되죠. 아니 미안해요. 카운트가 1일 때 합은 방금 전에 입력한 바로 그 숫자여야 되죠. 곱은 방금 전에 입력한 바로 그 숫자여야 되죠. 평균은 방금 전에 입력한 바로 그 숫자여야 되죠. 분산은 0이어야 되죠. 수가 하나니까 걔 혼자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분산은 0이어야겠죠. 평균이 걔니까. 그래서 분산은 지금은 조금 어려우니까 합이랑 곱이랑 평균만 일단 봅시다. 카운트가 0일 때 합은 0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카운트가 0일 때 곱은 애매하긴 한데 나중에 열심히 다른 숫자들을 곱해서 곱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곱셈의 항등원에 해당하는 1을 넣어두고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에버리지는 아이고 미안해 또 초치가 틀렸어요. 에버리지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그쵸? 맞아요. 우린 합을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까지 숫자를 몇 개를 입력받았는지를 알아요. 따라서 카운트를 하면 돼요. 근데 요거는 지금 카운트가 0이니까 이러면 큰일 나겠죠. 0으로 나누기를 하면 컴퓨터는 폭발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는 그냥 아무거나 일단 내비두고 베리언스도 아무거나 일단 내비두도록 합시다. 일단 합이랑 곱에 치중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숫자 하나가 방금 전에 추가로 들어왔어요. 걔는 지금 넘버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합에는 방금 전까지 입력했던 숫자의 합에다가 새로운 숫자까지 추가로 집어넣었을 때 합을 담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업데이트 쉽게 할 수 있겠죠? 합은 이전에까지의 합에다가 새로운 숫자를 더해주면 돼요. 카운트가 1이라면 이전까지 합은 0이었을 거예요. 우리 0 담아놨잖아요, 처음에. 걷다가 방금 전 입력한 넘버를 더하면 숫자 하나를 입력했을 때 합 값이 제대로 잘 들어갈 거예요. 곱은 비슷한 느낌으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3을 입력했다. 그러면은 곱엔 원래 1 들어있었다가 곱하기 3 하면 3이 담겨있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은 합에다가 카운트를 나눈 결과를 담으면 되는 거죠. 다만 이 부분은 지금 조금만 신경을 써볼게요. 자, 합은 지금 인트 형식 수식이죠. 저기 인트 값 담는 변수예요. 카운트는 인트 형식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걸 나눗셈을 하면 인트 나누기 인트를 하게 돼요. 파이썬에서는 요즘 소수점 자동으로 달아주잖아요. C에서는 아직 그러지 않아요. 인트 나누기 인트 하면 그 결과는 인트가 나옵니다. 소수점을 버려요. 근데 우린 지금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합값에서 카운트를 나눈 결과긴 한데 그거를 더블 형식 값으로 얻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이기심이죠.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지금 우리 이름 엄청 많이 다 도입해 놓고 막 엄청 길게 코드 짜고 있죠? 간단하다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느낌으로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눠서 나눗셈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은 지금 에버리지 나누기 카운트 이 나눗셈 수식은 좌항이 더블 형식이고 우항이 인트 형식이잖아요. 따라서 계산 결과 값은 이 전체 수식은 더블 형식 수식이 될 거예요. 소수점이 잘 살아 있을 겁니다. 맞죠? NPC님들? 아니야?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시 찍을게요. 유튜브 영상. 제가 지금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니까 NPC 친구들 제가 허튼 짓 하고 있나 잘 감시해 주세요. 자, 근데 분산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망했어요. 이거 분산 어떻게 구하죠? 아까 전에 분산 뭘로 구한다 그랬습니까? 슬라이드로 돌아가 볼게요.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을 하면 무려 분산이 나와요. 그럼 지금 우리는 평균은 매번 구할 수 있죠. 숫자 하나 들어올 때마다. 근데 얘는 지금 좀 어렵죠. 자, 우리는 제곱의 평균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곱의 평균을 간단하게 구하는 지금으로 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랑 똑같죠? 제곱의 합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름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스퀘어드 합. 스퀘어드는 영어고 합은 영어예요. 그 다음에 괜찮아요? 제곱한 넘버들의 합도 매번 숫자가 들어올 때마다 유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걔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쉽죠? 스퀘어드 합은 원래 스퀘어드 합에다가 더하기인데 이번엔 그냥 넘버를 더하는 게 아니죠. 이번에 입력한 숫자의 제곱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이러면 되겠죠? 그러면 매 반복마다 숫자 하나 입력했을 때 제곱의 합, 두 개 입력했을 때 제곱의 합 등등이 정장정장 나오게 됩니다. 이제 베리언스를 구할 수 있을까요? 베리언스는 기본적으로 이건 일단 저만 적을게요. 제곱의 합 빼기 합의 제곱이에요. 맞죠? 확통 최근에 들은 NPC님 맞아요? 좋아요. 자, 베리언스는 제곱의 합이래요. 제곱의 합 우리 딱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걸 담고 거기다가 합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아이고 미안해요. 합의 제곱 우리 합은 들고 있죠? 잠깐만 제곱의 합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곱의 평균이죠? 미안해요. 알았어요. 제곱의 평균이랑 평균의 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왠지 좀 이상하다 했어요. 왜 인트가 나오지 했어요. 자, 일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제곱의 합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걷다 카운트로 나누면 제곱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일단 제곱의 합을 먼저 담고 그거를 카운트로 나누면 제곱의 평균을 베리언스라는 이름의 저 변수에 담은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베리언스에다가 빼야 돼요. 뭘 빼야 되죠? 평균의 제곱. 우린 평균은 이제 구했죠. 숫자 카운트 개 입력했을 때 평균은 이제 구해놨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그래서 곱하기를 먼저 할 테니까 이 정도로 놔두면 되겠죠. 확실히 이거는 문과 친구들이 더 잘할 것 같은 부분이긴 하네요. 아닌가? 그렇진 않아요? 알았어요. 저도 이거 수업 자료가 아니었으면 나무위키 검색도 안 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분산이라는 이름에다가는 일단 제곱의 합을 더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카운트로 나누면 제곱의 평균이 담겨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뺄셈을 할 거예요. 뭐를? 평균 곱하기 평균을. 달리 말하면 평균의 제곱을.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에 나왔던 이 수식대로 최종적으로 변수 베리언스에는 숫자 카운트 개를 입력했을 때 분산 값이 담겨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매번 스캔F 해서 숫자 하나 받을 때마다 카운트 값은 0이었다 1 되고 1이었다 2 되고 2였다 3 되고 맨 나중에 4였다가 5가 되면서 숫자 5개 입력했을 때 값들 짜자자작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카운트는 5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게 돼요. 파이썬에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전체 while문의 실행이 끝나게 돼요. 여기까지 실행이 끝나면 우리는 숫자 5개를 다 입력받았고요. 합이랑 곱이랑 등등등이 다 각각의 적절한 이름에 그 값이 담겨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그러면 얘들 출력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거는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냥 밋밋하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적어놓고 복붙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이랑 곱이랑 에버리지랑 베리언스랑 이렇게 4개를 최종적으로 출력하면 되는데 괜찮아요? 이게 우리 원래 목표였잖아요. 위에 저 이상한 짓을 왜 했냐? 이거 출력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보면 녹색으로 줄이 2개가 지금 꺼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녹색은 희망의 색이라 그랬는데 이건 조금 구경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d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양식에다가. 근데 저 %d는 기본적으로 지금 양식에 적었을 때는 int 형식 값을 다룰 예정이다 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 평균이랑 분산은 우리가 int 형식이 아니죠. 이 수식은. 이게 계산하면 더블 형식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에 적을 때 소수점 달린 숫자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출력할 예정이다 라고 우리가 다르게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d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뭘 넣어줘야 되냐? %f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거 완전 개 헷갈릴 거거든요. 자, 요 printf라는 요 친구를 쓸 때는 더블 형식을 다룰 예정이다라면 %f를 적으셔야 돼요. 그러면 요 4줄을 딱딱딱 실행하면 목표를 달성하겠죠? 그럼 이제 프로그램 죽으러 가도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거 실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발 정상적으로 동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쫄보라서 1, 1, 1, 1, 1 합은 5고요. 곱은 1이고요. 평균은 1.0000이고 분산은 0이네요. 맞겠죠? 잘 짰겠죠? 우리 코드? 수학적으로 정상일까요? 어때요? NPC 친구들 알았어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1, 2, 3, 4, 5 하면 어디 봅시다. 평균은 3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은 5, 4, 26, 120 맞고요. 합은 15가 맞죠?
그다음에 분산은 평균이 3이니까 분산은 2가 맞나요? 맞았다 칩시다.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솔직히 말해 여러분 이거 과제로 나간다 이렇게 짜지 않을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짤 거예요? 아마도 이런 지금 변수 몇 개 쓴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썼어요. 사자성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건 지금 너무 과소비를 한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느낀다면 매우 정상이에요. 근데 얘는 일단 목표를 달성을 했죠. 그러니까 얘를 제출하면 점수는 덜 받을 망정 통과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알고리즘 문제풀이 사이트에서 시간으로 태클을 거는 경우는 있어도 공간으로 태클을 거는 건 엔간하면 없잖아요. 오늘날 빅데이터의 시대에 데이터를 많이 담아가면서 쓰는 건 그럭저럭 용인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조금 곁다리 얘기예요. 자, 사실은 이렇게 많은 변수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코드를 짠다면 어떻게 짰을 거예요? 여기다가 뭘 도입을 했을 겁니까? 달리 말할게요. 분산을 언제 계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코드를 짠다면 그죠? 숫자를 일단 다 입력받은 다음에 분산을 계산했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조건 숫자를 하나씩 밖에 입력받을 수 없어요. 숫자를 입력받는 걸 수식으로 적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입력받을 때마다 그 숫자 값을 서로 다른 변수에 담아야겠죠. 최소한 서로 다른 자리에 담아야겠죠. 그렇게 차곡차곡 담아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하나하나 꺼내서 더하거나 곱하거나 해가면서 목표를 여러분이 아마 달성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 전략을 취하지 않은 거죠. 숫자는 무조건 이번에 입력받은 숫자 값 그때 하나씩 해서 그걸 토대로 합을 업데이트하고 곱을 업데이트하고 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선 이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이 봐주실 수 있을 겁니다. 평균은 소수가 안 나올 평균 소수 아 그런가? 잠깐만요. 평균 소수가 한번 해볼게요. 잘 나오는데? 0.2가 맞죠? 그러니까 에버리지를 지금 더블 형식 변수로 잡아놨어요. 이 부분 일단 에버리지에다 합을 담아놓고 그러면 합에 담겨있는 인트 값을 에버리지에다 담을 땐 더블 형식으로 바꿔서 담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트로 나눴어요. 그래서 반복 우리 지금 실질적으로 복습이니까 여러분 if문이라는 걸 써본 적 있죠? 나 if문 안 써봤다. 뭘 만약에 얘기하고 앉았냐 한번 손들어 볼래요? 일단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쪽에 대한 설명은 적당히 그냥 뭉뚱그려서 방금 전 while문 본 거 가지고 퉁쳐가면서 다음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지금 우리 알고 있는 내용들에 살짝 추가한 게 요 %f 부분 있죠? 그거 빼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내용 대부분이에요. 적어도 요 코드 읽는데 여러분 그렇게 부담 갖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정도까지 같이 진행을 했고
그러면 오늘 수업의 최종 목표는 컴공이라면 아마 1학기 때 이미 만들어 봤을 프로그램을 약 40분 정도 시간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부제는 일단 제목은 삼각형 그리기 3종 세트예요. 그 다음에 부제는 너비에 신경 쓸 시간에 책을 한 자 더 읽어라가 부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버전을 여러분이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게 목표예요.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사용자가 만약에 5 하고 엔터를 쳤다면 이런 느낌의 요거 직각삼각형이죠? 이런 예쁜 직각삼각형을 출력하고 맨 마지막에 적절한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면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버전은 삼각형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5 하고 엔터를 치면 실제로는 너비가 지금 몇 개예요? 9개 인 이등변 삼각형을 화면에 보여주고 맨 나중에 적절한 종료 메시지를 출력하면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더 이상 삼각형이 아니에요. 마름모의 너비를 입력하세요 했을 때 5 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느낌의 마름모, 이게 보니까 마름모의 한 변의 길이가 지금 5죠. 한 변의 길이가 5인 마름모를 그려놓고 맨 마지막에 짠 하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버전까지 진행하면 여러분 최종 목표를 무려 40분 만에 달성한 셈이 돼요. 자, 일단 목표는 눈에 들어오죠. 현재 목표는 방금 전 슬라이드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돼요. 물론 사용자가 3하고 엔터 쳤는데 너비가 5인 삼각형을 출력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에 걸맞는 크고 작은 삼각형을 그리도록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아까 우리 합이랑 곱이랑 평균 분산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가되 여긴 지금 소수점 같은 걸 논할 타이밍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트 형식만 다루면 될 것 같고, 다만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내가 무슨 숫자, 무슨 데이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데이터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냐. 뭐랑 뭐랑 더하면 된다. 곱하면 된다. 일 때 그 뭐랑 뭐는 어느 시점에 내 손에 얻을 수가 있냐 같은 거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서 적절한 선언들 적어가면서 데이터, 그러니까 선언을 듬뿍듬뿍 적어가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써서 각각 부분을 달성하기 위한 수식을 적어가면서 목표를 달성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게 파이썬에서 여러분이 진행을 해보셨다면 그때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겁니다. 파이썬에서는 따옴표 별 한 다음에 곱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권 교수님이 여러분이 힘든 길을 가는 걸 희망하셨을 수 있어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해요. 별 곱하기 5 하면 별이 나오는데 C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별을 출력할 때 하나씩 출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그래서 별을 5개 출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반복 흐름을 구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요거는 세 번째 버전은 생략할게요. 다음 시간에 제가 답지를 들고 오고 설명을 하는 느낌으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두 번째 버전까지 정도는 한 30분 안에 여러분이 해보시면 그럭저럭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최종 목표인 만큼 여러분이 직접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중간중간 막히면 NPC 친구나 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간하면, 잠깐만요. 엔간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여기 좀 봐줄까? 엔간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게 정상이니까 에이 못하겠다 하면 주저없이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버전, 두 번째 버전까지 완성한 친구들은 손을 들어서 검사를 요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행했을 때 삼각형이, 가운데 버전 삼각형이 예쁘게 잘 나오면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자, 우리 수업 페이지에 1일차 제출하는 곳을 마련을 해놨어요. 그 제출하는 곳에다가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이 느낀 점을 직접 그 창을 하나 마련해 놨어요. 그 입력창에다가 키보드로 치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오늘 수업이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와, 이거 6시간 연강 허리 장난 아니게 아프네요. 아, 여러분 허리 관리 20대 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잘 안 되는 친구들은 같이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펜을 들었어요. 전자펜을 들었고, 자, 예를 들어 사용자가 5를 입력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총 5줄에 걸쳐서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첫 번째 줄은 별 하나, 그 다음에 엔터키, 그 다음에 별 2개, 엔터키, 3개, 4개, 마지막으로 5개 하고 맨 뒤에 엔터키를 쳐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5를 입력했을 때는 총 5번 반복이에요. 5번 반복. 따라서 자, 5번 5를 입력했을 때 5번 반복하는 반복 구조 만들기 하면 그냥 하면 되죠, 이거. 아까 전에 숫자 5개 입력받는 거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죠. 그냥 정직하게 while문을 쓰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하는 동안 첫 번째는 무조건 일단 이거를 이름을 정해 볼게요. 이게 높이니까 너비니까 width라는 이름의 변수에 담아놓고 쓴다고 칩시다. 그럼 width가 5일 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까지 출력하면 반복을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지금 몇 번째 줄을 출력하고 있냐를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전에 몸풀기 할 때도 숫자 몇 개를 이제까지 입력받았었냐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출력해야 되는 줄이 몇 번째 줄이냐 라는 거를 wow라는 이름의 변수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0 담겨 있을 거고 0번째 줄 출력을 끝내면 그 다음에는 이 값은 더하기 1 해서 1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손에는 지금 데이터가 두 가지가 들려있게 될 거예요. 런은 0, 1, 2, 3, 4, 5 width는 5, 5, 5, 5, 5 항상 일정할 거예요. 자, 요럴 때 뭐가 0일 때는 그 회차 반복에서는 우리가 별을 지금 몇 개를 출력해야 되죠? 1개죠. 별수는 1개예요. 그 다음에 이때는 2개, 3개, 4개, 5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뭐 값이 0일 때는 1, 1일 때는 2니까 별 숫자는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줄을 몇 개를 출력했냐? 로우 값에 플러스 1 하면 딱 그거 개수만큼 별을 출력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0일 때 1개, 1일 때 2개, 그죠? 2일 때 3개 이런 식으로 일씩 불어나니까요. 이 width 값은 사용자가 할 것이고 wow 값은 0부터 시작해서 이 width보다 작은 동안 계속 일씩 증가할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 일단 구성이 완료된 상태에서 일단 바깥쪽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 계획했던 그 이름들을 일단 도입을 합시다. 그래서 width 값은 직접 입력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을 할 건데, 자, 뭐는 이제까지 몇 줄을 정상적으로 출력을 했었냐? 맨 처음에는 일단 하나도 출력을 안 했으니까 0인 상태로 스타트를 할게요. 그 다음에 얘를 계속 반복을 할 건데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로우가
위즈보다 작은 동안 반복할 거예요. 워가 위즈랑 같다. 예를 들어 5 입력했는데 워 값이 5다라는 건 5줄을 성공적으로 출력한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값 반복을 해두고 여기서는 이제 이게 0번째 줄이었다면 별은 하나, 1번째 줄이었다면 별은 2개. 그러니까 워 플러스 1개의 별을 출력하고 엔터 키를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은 완전 별개로 다뤄야 될 테니까 문장을 나누도록 하고 쉬운 거 먼저 하죠. 엔터 키를 출력하는 건 이걸 집어넣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 흐름을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워 값이 있어요. 있는데 그 담겨있는 값보다 1만큼 더 반복해 가면서 별을 하나하나 출력을 해줘야 돼요. 따라서 이건 조금 직관적인 이름을 도입을 해볼게요. 좀 길긴 하지만 이제까지 출력한 별의 수 정도로 좀 긴 이름으로 도입을 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하나만 더 해놓고 위에 거 손 댈게요. 방금 로우 번째 줄 출력을 끝냈으니 업데이트 하는 부분을 추가를 해둘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우리 목표는 워 플러스 1개의 별을 출력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당연히 아직 별을 한 개도 출력하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몇 개를 출력을 해야 되냐? 이제까지 출력한 개수가 워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출력을 해야 돼요. 워 값이 0이라면 하나를 출력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까지 출력한 게 하나다 라면 그때 반복을 그만둬야 돼요. 워 값이 0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식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목표는 별 하나를 출력을 하는 문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건 쉽게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방금 별 하나를 출력했으니까 출력을 끝냈으니까 만약에 0개였다면 이제 1개 출력한 게 맞으니까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면 위즈 번째, 위즈 마이너스 1번째 줄까지 출력이 끝났을 테니까 최종 목표인 적절한 종료 메시지 출력하도록까지 하면 이 정도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네요. 제발 한 방에 잘 되라. 어우, 다행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